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그니처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광선고에 대해서 광준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광선고 결과가 특히나 좋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시그니처에서 광선고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좋을 수 있었는지 비결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겸 어떻게 이 시험이 학교별 특성에 맞춰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고 또 어떻게 티칭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시험 결과가 중간고사가 나왔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광선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독해 문제 좀 난이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시험 범위의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기보다는 약간 추론 형태의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지문에 보여지는 내용만 파악하고 문제를 접했을 때는 뭐 선지의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문의 문장이 변형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런 문제들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좀 접근하기에 좀 편하게 제가 수업 방식 좀 맞춰서 수업을 진행했고, 그래서 가장 좀 제가 주안점을 두면서 수업했던 부분이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약간 브레인스토밍에 가까운 수업을 좀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문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바를 스스로 얘기하다 보니까 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독해를 강조하는 그 특징이 이제 광선고의 맞아요. 영어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번에 좀 반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되었고.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토론을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 지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의견을 나눠보고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 연습이 많이 되었겠어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광선고 내신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 예상 질문들을 조금 뽑아 놓은 다음에 그 질문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아이들만의 질문을 갖고 또 그것도 얘기 나눠보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문에 대한 입체적인 파악을 유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토론을 통해서 순발력을 또 기를 수가 있게 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고 특징이 아이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어려운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의 어려움을 조금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타파하는데 아이들에게 다가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용이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 주관식 영장 특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과서 주요 문법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확하게 교과서 2가랑 모의고사가 들어갔는데 각 교과서마다 이제 핵심으로 두는 문법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법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내지 않으시고 그 문법 포인트가 나와 있는 부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갖고 지문들을 영작하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 가정법을 강조를 했다면은 가정법을 쓴 부교재 문장들, 그 문장들을 조금 연습을 해서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지문에 대해서 저희 시그니처가 잘하는 게 아무래도 필기나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런 꿀 정보, 꿀 팁들을 쪽집게로 찍어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런 요양문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은 배우고 또 지문 내 어휘뿐만 아니라 그런 그런 동의어, 유사어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문법의 훈련들도 좀 많이 되었던 것 같네요. 전 지문을 조금 한 지문에 대해서 모든 문제 가능성을 두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풀렸습니다. 네. 그럼 그 예상 문제를 통해서 이제 영작을 아이들은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강조된 핵심 문법을 또 따로 티칭해 주셨던 포인트가 이번 광선고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광선고의 결과가 이제 1등급을 예상하고 있는데 너무 자신 있게도 사실 이제 저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00%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예상되는 이 결과가
저희 시그니처 수업이 어떤 비결 때문에 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수업에 티칭했던 이번 방법이라던가, 네. 광준 선생님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꼽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쨌든 남고의 특징을 좀 살려서 보면은 남자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되게 지루해해요. 그래서 네. 물론 집어넣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을 조금 이제 흥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영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너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문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접목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광준 선생님 차분하게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2025학년도 시그니처 중간고사 학교별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서울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서울여고는 네. 굉장히 저희 시그니처에서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결과가 좋은 학교로 네. 유명하기도 하고 저희 서울여고 담당은 광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준 선생님께 다시 한번 문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서울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쉬운 편이었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쉬웠고 특히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어서 이제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은 객관식은 거의 다 맞았을 것이고 그리고 킬러 문항으로 지금 서답형 7, 8번이 킬러 문항이었을 텐데 그 문제만 틀린 친구들이 1등급 인원을 이제 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 기말고사 난이도가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굉장히 네. 어려워질 거라는 뜻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1학년 1학기다 보니까 여기 학교 시험 쉽네? 괜찮네? 라고 했던 친구들은 네. 안심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 그쵸. 그렇게 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네. 뜻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객관식이 이번에 되게 평이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평소에는 이 정도까지는 쉽지는 않다고 그쵸,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저희 시그니처 같은 학원에서 또 대비가 된 친구들은 앞으로 또 결과가 지속적으로 좋거나 그쵸. 어려운 킬러 문항들에도 대비가 될 텐데 이번 킬러 문항에서 주관식 7번, 8번이 예를 들어서 지문에 없는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저희 혹시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게 서울여고 내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지문회를 그냥 출제하시지 않고 각 지문들마다 출처들이 있어요. 그 출처의 원문을 가져오시거나 그 지문의 앞에나 뒤에 있던 원문들 좀 가져오셔서 지문에 이제 삽입을 해서 문제를 내시는데 네. 그 나와 있지 않는 문장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만든 문장을 아예 이 영작을 하도록 이번에 출제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떻게 어휘가 변형이 될지, 뭐 추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러면 광준 선생님께서 이제 대비를 해주실 텐데 네. 이번엔 그럼 어떻게 대비가 됐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지문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원문들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모든 지문들의 출처 원문을 아이들이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출처가 나와 있는 지문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좀 어려운 지문들은 이제 제가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그 영작 스킬을 기를 수 있게 테스트 위주로 네.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추가해서 이제 배열 영작하게 만드는 네. 방식이었군요. 네, 그러면 평소에 시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이 뭐 네. 각각 16문항, 또 이제 8문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요약문, 주제 이런 부분들을 어휘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울여고 친구들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방향성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고득점 그리고 만점을 노리는 친구들은 암기가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어떠한 문장이나 어떠한 영작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순발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에
그 꼭 시험 범위 문제 지문이 아니더라도 뭐 꾸준하게. 꾸준하게 새로운 영작 문장이나 새로운 지문을 갖고 훈련하는 테스트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여고는 조금 더 꼼꼼히 꾸준히 하는 게 네. 특징이라 사실 광준 선생님께서 조금 차분하게 네. 아이들을 이제 좀 꾸준하게 공부를 성실하게 잘 이끌어가 주시기로 유명하시다 보니 네. 이런 부분들이 잘 대비가 됐는데 네. 그 저희 시그니처에서 특별하게 조금 서울여고가 유명할 정도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하나를 딱 꼽을 수 있을까요? 남고와 다르게 네. 여고 다니는 여학생들은 그 시험을 대비할 때 자기만의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괄적으로 정리한 그 부분을 제공하는 반면에 이 여학생들은 제가 자기들이 따로 정리할 수 있게 조금 뭐 공란이 비어 있는 이렇게 요약 문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좀 여유를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서울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